반갑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죠? 예, 죄송하고요. 예, 제가 본의 아니게 뭔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새해가 되기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나이 40 전에 이제 갑자기 이제 해필 진짜 사나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MBC에서 하는 거. 거기에 막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특전사 특전사 체력장 조건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0 되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나도 이거 한번 통과해본다 이래가지고 거기 기준이 있더라고. 1분 몇십 초 안에 팔굽혀펴기 120개 윗몸 일으키기 몇백 개 막 있더라고요. 막 했죠 이제. 하다가 어 하다가 이제 다른 건 이제 다 되는데 막 오래 달리기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달리기 약간 그런 거 100m 달리기라든가 오래 달리기라든가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막 이제 한 며칠 예, 달리기 쪽으로 막 무리를 했더니 그냥 찬바람 한 방 맞고 바로 감기 걸려가지고 예, 바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솔직히 근데 좀 너무 부끄럽고 예,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 방 회원님들한테 그 카페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카페 회원님들은 물론이거든요. 예, 또 제 우리 방에서 예, 장중 방송을 듣고 계신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더 신경을 써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예, 미안하고 좀 또 한편으로는 예, 되게 쪽팔리기도 하고 예, 그런데요. 예, 아무튼 빨리 회복을 해서 예, 우리 회원님들께 다시 좋은 방송으로 예, 찾아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여태까지는 회원님들이 시가 돌파 1, 2, 3라든가 볼린저 밴드 1, 2 마치 공식처럼 외워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는 굳이 여태까지 매매 기법을 표현을 하자면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양봉이 진짜 세세하게 양봉이 어떤 의미인지, 이평선이 어떤 의미인지, 거래량이 어떤 의미인지, 시황이 요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목에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잘 몰라도,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매매 기법들이. 그래서 시가 돌파 1,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카페는 볼린저 1까지 지금 공개가 되어 있죠. 그죠? 예, 볼린저 2는 예, 구정에 예, 제가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1은요. 볼린저 2는 자,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 매매 기법들을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굳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3분 요리예요. 3분 요리. 말 그대로 상당히 쉽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은 카레, 짜장, 그죠? 스파게티 척척 만들어지는 겁니다. 누구라도 쉽게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누구라도 쉽게. 하지만 이제 좀 더 요리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고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요리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만 가지고 뭔가 요리를 하기에는 사실상 살짝 무리가 있습니다. 제 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이 예시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거였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회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릴 매매는 상당히 상당히 대부분이 좀 수동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수동. 매뉴얼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매뉴얼적인 측면이. 이 말이 무엇이냐? 종목 하나하나, 그 다음에 매수 타점 하나하나를 회원님들이 차트상에서 모조리 다 계산을 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반면에 제가 오늘 회원님들한테 알림 문자를 보내드릴 때 어떻게 보내드렸냐면은 모든 매매 기법 위에 있는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상층부에 있는.
이제 가장 상층부에 있는 오늘 하나 이거 배우시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먹고 사시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아무래도 난이도는 각오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난이도는. 그래서 적어도 주식 경력이 최소 3년 혹은 한 5년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주식 경력이 아직 좀 짧다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선물이라든가 각종 투자 상품에도 모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그만큼 배워두실 가치는 큽니다. 그리고 또 이 매매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어떤 단점이 있냐? 글로서는 전파를 할 수가 없어요. 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주식 서적이 이 대한민국 땅에 없는 겁니다. 글로서는 전파가 불가능해요. 이 글로서는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지금 당장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서점 있잖아요. 대형 서점에 가보셔도 이것과 관련된 서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책을 발간을 해도 안 팔려요. 왜냐하면 대중은 굉장히 신기한 걸 원하는데 사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신기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배워두시면 이만큼 막강한 것도 없어요. 사실상 배워두시면. 뭐냐? 지난번에도 제가 카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로 에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은 모든 매매 기법을 다 초월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초월하실 수 있다고. 초월. 지금 우리 카페의 모든 매매 기법이 지금 보시면 카페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문서화. 자, 카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매매 기법이 다 실제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지지와 저항만 카페에 문서로 안 남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좀 이따 설명 들어보시면은 이게 왜 글로서는 표현을 할 수 없는가 바로 무릎을 치시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거 알려주기 싫어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뭐 쌍바닥 돌파, 뭐 시가 돌파 3, 전고점 돌파, 고가놀이 뭐 다 있어요. 매매 기법이. 자, 문서로 다 있기 때문에 눌러만 보면 누구든지 카페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왜 유독 카페에 지지와 저항만 없을까? 지지와 저항. 그러면 이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이제 바로 눈치를 챌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자, 글로써 남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만약에 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거의 이거 한 가지 가지고 A4지 한 100페이지가 넘게 나올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설명, 이거 한 가지 이해시키는데 100페이지가 넘게 걸리고 아마 거의 한 사람 잠 못 자게 붙잡고 한 일주일 내내 떠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요 그림을 보면서 뭐 어떤 그림으로든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기왕에 지금 차트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지 친다의 그 지지가 아니에요. 흔히들 말하는. 자, 지지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줄을 딱 그어놨어요. 가로 수평 줄을 그어놨는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이 선에 닿으면은 주가가 안 빠지고 지금 보시면 요렇게 올라가죠. 그죠? 요 선에 닿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즉 특정 가격 아래로 주가가 안 빠지려고 하는 현상을 특정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성향을 지지라고 그래요. 지지. 그러면 이런 현상은
이 지지받는다라는 어떤 이 지지라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 가격이 뭐길래 왜 일어나는가?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냥 여기다 선만 하나 쭉 꺼놓고 여기서 자 보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단 말이야. 이 반등을 우리가 지지라고 불러. 이래버리면 나중에 회원님들이 응용이 안 돼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지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이야기를 제가 드려볼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종목을 계속해서 꾸준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좀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혹시 최고 고점이 아닐까? 이제 이 종목이 수명이 좀 다 한 게 아닐까? 여기서 맛이 가지 않았을까? 아마 이 종목이 여기가 최고점일 수도 있겠다. 아, 지금 내가 팔아야 되나? 자, 이런 식의 회의감이 살짝 들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던 주식이 이렇게 빠져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겠죠.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증권사의 어떤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이 종목이 호재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재료 어떤 이슈 이런 게 터지면서 자, 이 자리를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 버리게 되면 새롭게 자,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가게 돼 버리면 이제 이 주식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더 갈 것이다. 여태까지의 어떤 이런 주가 하락세는 역시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이었다. 분명히 더 갈 것이다. 그러면은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아버리면 주가가 자 요렇게 빠져버리면 요런 자리에서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요. 저가 반발 매수세. 앞으로 더 갈 거다. 지금 이 가격이면은 충분히 싸다. 지금 이것은 단순 조정이기 때문에 이때 안 사면은 내가 매수의 가담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강하게 자, 이 자리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와 버리면 주가가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도 자,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매수세에 의해서 주가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돼.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반등이.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나머지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구경만 하던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만 빨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저때 샀어야 되는데. 나도 저때 샀어야 돼. 저때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여기 대기 매수자들이 이렇게 있기 마련이라고요. 항상. 아, 저도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저는 뭐 오늘 직장에 바빠갖고 못 샀네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기 매수세라고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종목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어요. 이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는 걸.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 심리는 굉장히 불안해져요.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깡까랑님 반갑습니다. 자, 주가가 다시 요 아래까지 빠지면은 여기서 또 그때 당시에 구경하고 있던 일부 구경꾼들 대기 매수세가 이제 여기서 또 한 차례 매수가 들어와 버리겠죠. 저가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반등이 만약에 나와 버린다. 자, 이렇게 만약에 또 반등이 나와 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겨나요. 학습 효과.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보니까 자, 이렇게 반등을 주는 구간들이 계속 보이더라 이거예요. 보이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지. 이 자리는 적어도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보는 트레이더들에게는 한 가지 이제 암묵적인 어떤 합의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계속해서 이 종목이 여기에만 닿으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만 닿으면 반등이 나오니까 여태까지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거나 최근에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자리는 마치
그냥 사기만 하면은 수익을 좀 주는 자 그런 자리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믿는 구석이 있는 자리가 되겠죠. 믿는 구석이 있는 자리. 믿는 자리가 되겠죠. 믿어버리는 자리. 자,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 매번 영원히 저 자리에서 계속 반등이 나올 수는 없겠죠. 뭐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어느 날 이제 이 근처까지 오니까 또 여기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꾸준히 수익을 주었으니까 여태까지 꾸준히 수익을 주었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겠죠. 과거에 이 자리를 참고를 하겠죠. 참고를. 이 자리를. 이제 이 자리는 마치 하나의 관습처럼 굳어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자, 이렇게 자, 지금 또 반등이 또 나왔죠. 또. 자, 지금 보시면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아져요. 더 강력한 신뢰를 쌓게 되겠죠. 신뢰.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이 되는 자리라는 것은 없겠죠. 매번 저 자리에서만 사면 수익 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저 자리에서 전부 다 매수해버리면 되지. 근데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자, 이제 어느샌가 자, 이 자리가 점점 더 트레이더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죄다 이 자리에서 사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자리에서 살 사람은 없어지게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저기서 다 사버리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주가가 자, 만약에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자,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면 이 밑으로 흘러내려버리게 되면 이제 투매가 나와버리죠. 투매. 던지듯이 이 주식을 매각을 해버린다고요. 던지듯이. 왜? 실망성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실망성 매물. 실망. 그 다음에 공포. 이해되시나요? 요 말.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세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샀는데 수익을 안 주고 주가가 밑으로 막 빠지니까 소위 말하는 실망성 매물이 나온다 이겁니다. 철석같이 믿고 샀는데 계속해서 빠지니까 공포성 매물도 등장하겠죠. 여태까지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소 과하게 매수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자기의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오버페이스를 한 소위 말하는 어떤 몰빵 이런 걸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자, 그런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이 가속화되어 버린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손절을 치고 털어버리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 자리에는 물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다 손절을 할 수는 없었겠죠. 물려있는 사람들도 좀 있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종목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 세월이 흘러서 자, 언젠가는 얘도 이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자, 올라간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자, 보시면 올라갈 때 어때요? 이 자리, 저항대라고 여겨지는 이 자리를 딱 뚫고 나서 자, 보시면 뚫었죠. 그죠? 뚫었죠. 맞습니까?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자, 쑥 뚫고 올라왔어요. 자, 뚫고 올라왔고 그 다음날 보면은 자, 살짝 이 자리를 찍어주죠. 자, 보세요. 이 자리를 찍어주죠. 안 밀리고 찍어주죠. 안 밀리고 찍어주고 자, 이렇게 버텨주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살짝 가볍게 반등이 나오죠. 이 종목이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이 보시면 이렇게 가볍게 반등이 또 나와줍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자리는 이게 이제 이 자리를 뚫고 나니까 이제 이 자리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쉽게 이 자리는 안 빠지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강력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이 자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놓고 설명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보셔야 될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어디냐? 여기. 여기. 자,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요. 여기를. 자, 보시면은 요렇게 볼록. 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자리를 자,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이날 뚫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요렇게 빠졌다가 이 자리가 깨지니까 빠졌다가 여기서 머리를 맞고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리죠.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이 자리는 또 하나의 저항대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 줄, 요 위에 줄 이해되세요? 여기다가 1번이라고 제가 자리 한번 매겨볼게요. 여기 1번. 여기 이해되시죠? 예, 다들 7번 눌러주고 계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일단은 매물대가 형성이 이번에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차트를, 자, 이렇게 쭉 또 오른쪽으로 흘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흘려보면은 주가가 요렇게 한번 쉬었다가 딱 때려주더라도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이 자리에서 밀려버리죠. 이 자리에서. 과거의 이 자리. 과거의 회원님들이 이제 새로운 저항대로 등장을 했을 거라고 여기는 자, 이 자리에서 주가는 어떻게 되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버리죠, 지금. 요렇게 다시 살짝 쉬어가죠. 맞나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차트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읽어나가야 돼요. 수동으로. 이거는 기존의 매매 기법과는 다릅니다. 여태까지는 3분 요리처럼 그냥 봉지 뜯고 뜨거운 물에만 집어넣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차트 하나하나를 읽어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계속해서 또 빠져요. 또 빠졌다가 자, 또 빠졌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 위로 뚫고 올라와 버렸죠. 이 위로. 아예 그냥 치고 뚫고 올라와 버렸죠. 그러면은 이제 이 자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 가격대들은 강력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제는. 저 자리에서는 어지간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이 주식은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등을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종목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실전 매매의 영역에 대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겠죠. 차트상에서 주가가 흘러가는 이 주식이 흘러가는 원리는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소위 말하는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해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실전에 접목을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 종목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죠? 매수는 어디서 할 것이냐. 그러면 손절은 내가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종목을 찾는 것부터 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기파랑님 반갑습니다. 그럼 종목은 보통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올라가는 종목에서 찾아야 되겠죠. 올라가는 종목에서. 그리고 뉴스나 시황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뉴스나 시황을 통해서. 자, 최근에 가장 그 이슈가 됐던 게 어떤 겁니까? 이슈가 됐던 화제들이. 일단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그죠?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양적 완화 축소. 양적 완화 중단이죠, 중단. 그죠? 축소가 아니라 중단이죠, 중단.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가장 빅 이슈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 맞아요. 후광통도 있죠. 그죠? 후광통.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이제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마디로 이 자본시장을 열어 제친 겁니다. 이제 중국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는 회원님들이 잘 아시는 엔저가 있죠.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이게 있겠죠. 이게 가장 큰 이슈죠. 가장 큰 이슈. 그죠? 맞습니까? 가장 우리 증시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바로 이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이죠. 그런데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놈의 증시가. 답이 안 나와. 특히 저거 엔저.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상품들은, 대다수의 제품들은 일본과 경쟁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나 우리나 어차피 자원이라고는 가진 거 없는 나라죠. 그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일본도 전 국토가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땅덩이 좁은 것도 비슷해. 자원도 없어. 그러니 서로 또 붙어 있죠. 또 가까이 있죠. 상당히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기술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하는 기술. 그죠? 기술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품의 대다수가 일본하고 겹쳐요. 거의 다가 겹쳐요. 거의 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 일본에도 있고 일본에 있는 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두 나라가 기술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진 제품이 아니라면은 예를 들어서 기능이 옛날에는 소니 TV를 많이 샀었어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요즘은 삼성이 TV 시장에서 1등입니다. 1등. 근데 자 만약에 비슷한 TV가 이렇게 두 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인치 TV를 자 미국인이 사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는 소니고 하나는 삼성이에요. 얘네들한테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을 했는지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든 메이드 인 재팬이든 근데 삼성이나 소니나 만약에 인지도가 서로 비슷하다. 기능도 만약에 비슷하다. 그러면 뭘 제일 많이 따지겠어요? 뭘 제일? 기능도 비슷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삼성과 소니가 만약에 대등한 수준이다. 그래버리면 결국은 가격에서 승부가 갈려버리죠. 가격에서. 자, 그런데 엔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 엔저. 엔화 가치가 똥값으로 가고 있다. 그래버리면 일본 제품이 한국 제품에 비해서 아무래도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이 전 세계 무대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앞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수출 실적이 아마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 일본이 발목을 붙잡는다. 자, 이런 계산이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일본 주식 사겠다 이거. 차라리 그냥 앞으로 일본이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터졌어요? 후광통이 터진 거죠. 후광통. 후광통이 뭐냐? 자, 중국 그 어마어마한 큰 시장, 그 대륙. 자, 거기에 직접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자본을 투자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어요. 공산국가니까. 중국이 아무리 개방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중국은 엄연히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 자, 그런 공산국가가 후광통이라는 걸 실시하게 됐습니다. 후광통이 뭐냐?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되는 시 홍콩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외국인들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중국 시장의 매력을 훨씬 더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중국으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아시아라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봤는데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잃어버리니까 에이 야야 그 한국 그
그거 막 갔다 임마 막 갔어. 그 한국 좋았던 지가 언제냐. 야 그거 빼고 니도 딴 거 사. 지들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야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겠죠. 쏠림 현상이.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후광통 실시하고 나서 중국 시장 개장 딱 하니까 투자 한도액을 장 시작하자마자 초과해서 매매 끝나버렸잖아요. 그 뉴스 들은 적 있으세요, 회원님들? 한도 초과, 후광통. 첫날에 뉴스 나왔잖아요, 뉴스. 시작하자마자 게임 끝나버렸다고. 이미 다 사버렸다고,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올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돈이 다 가버리니까 자, 우리나라로도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수급이 안 받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캄캄하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피난처가 없어요, 피난처가. 계속해서 돈은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실적이 조금만 안 좋으면 막 그냥 폭락 나와버리고. 그러니 당연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가 막 와요, 한국 시장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쏟아져요. 그런데 전부 다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계속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전부 다 부채만 팔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시원한 부채만 팔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 한국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날씨가 맑고 더우니까 부채만 팔았더라면은 지금 한국은 아마 멸망하고 없을 거예요. 비가 올 때 누군가는 우산을 팔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한국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안 그랬으면 한국 벌써 망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야 이거 우리나라는 계속 날씨가 맑아 비는 절대 안 와. 그러니까 우산 팔면 안 돼. 야 그냥 계속 부채만 팔아.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라면은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누군가는 비가 올 것을 대비를 해서 우산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인간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연할 여태껏 버티고 살아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이 우산은 누구인가? 그걸 빨리 이제 슬슬 캐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게 점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빨리 돌려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겠죠. 엔저를 피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엔저 수혜주는 혹시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엔저 수혜주 아니면은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은 혹시 없을까? 이 생각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 상황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죠.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자, 그러면 엔저 수혜주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 일본 엔화 가치가 만약에 떨어져 버리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야, 놀러 많이 갈 수도 있겠다. 어? 왜냐면 싸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이 거의 실제로 가서 놀러 가보면은 물가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왔네 하고 그냥 먹고 놀다가 와버리면 되는 정도예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싼 물건도 많아요. 일본 가면. 오히려 훨씬 더 싼 물건도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으로 놀러를 많이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여행이 되겠죠. 여행.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보내는 어떤 그런 여행사들의 주가는 엔저를 피해서 그러면은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행사가 괜찮지 않을까? 라고 회원님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실제로 이 종목이 만약에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버리면 회원님들의 생각이 적중을 한 거예요. 이 주식시장도 회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생각에다가 한 표를 던진 거란 말입니다. 자 보면은 요 자리에서 지금 반복돼서 밀리고 있죠. 이 가격대에서. 그죠? 보시면은 자 여기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특정 가격대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밀렸다가 올라가고 있죠. 얘가. 그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저항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항. 이 자리가 예를 들면 저항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항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을 보시면 최근에 얘도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종목인데 확실히 지수보다 지금 어때요?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맞나요? 자, 맞으면 또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 회원님들 맞습니까? 지금 현재 거래소 지수보다 종합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볼게요. 자, 이 종목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오늘 어떻게 됐죠? 살짝 아래 꼬리 요 자리에서 자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딱 찍고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죠. 또 그죠? 딱 찍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요 자리에서 저점에서 잘 잡았다라면 요 자리에서 만약에 회원님들이 매수를 시도를 했다라면은 이 종목에서도 충분히 얼마예요? 충분히 약간이라도 하다못해 약간이라도 좀 수익을 여기서 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좀 있겠죠. 뭐 물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리라 여겨집니다. 요 구간이 이제 살짝 매물대로서 또 작동을 하기는 하겠지만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또 예시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또 제가 보여드렸던 거 SK텔레콤 통신회사죠. 통신회사 그죠? 자 회원님들로부터 어떤 스마트폰 요금을 쪽쪽 뽑아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없어요. 그냥 회원님들 통장에서 돈만 빼고 하면 돼. 광고하고 그 다음에 막 방송통신 막 이런 뭐야 그 요런 거 막 눈치 좀 봐가면서 보조금 몰래 살짝 풀어가지고 가입자 확 유치한 다음에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막 발뺌하고 막 그 다음에 통신 3사가 자기네들끼리 모르죠. 담합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런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편하게 돈을 벌죠. 얘네들은 맞나요? 따로 뭐 할 것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쨌든 회원님들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매달 자동 결제 되잖아요. 그죠? 얘들 하는 거 뭐 있는데 난 도대체가 모르겠어. 얘들 뭐 하는 애들이지 싶어요. 뭐 하는 애들이지. 경쟁도 안 해. 여기 지금 회원님들 중에 한국에 사시면서 일본 통신회사에 가입해서 핸드폰 쓰고 계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막 수입차들이 막 넘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통신회사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고 있죠. 굉장히 편안하게. 그죠? 엔저 뭔 상관이야. 뭐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뭔 상관이야. 여기서 회원님들 중에 중국 통신회사하고 계약 맺고 한 달에 뭐 이렇게 얼마씩 돈 내고 핸드폰 쓰시는 분 없죠. 어떤 그 또라이 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회장은 교도소 예 그죠. 이제 뭐 곧 나오겠지 뭐 어떤 나라에서 자기네 영토에 다른 외국계 어떤 통신회사 그렇게 쉽게 허용 안 합니다. 허용 안 해요. 자 그러면 볼게요. SK텔레콤 자 한번 볼게요. SK텔레콤이라는 주식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다가 제가 줄을 하나만 딱 좀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딱 그어 놓고 보면은 어때요? 요 종목이 보시면은 최근 요 종목 보시면은 이 아래로는 그죠? 이렇게 안 빠지려고 했었죠. 여기서 보시면요. 제가 동그라미를 좀 표시를 해볼게요. 요렇게 그죠? 안 빠지려고 했었는데 자 이 자리가 자 보세요. 이 자리가 팍 하고 깨져버리니까 그죠? 장대 음봉 비슷하게 밀리면서 자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자리를
위로 빨리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주가가 빠져버리죠. 계속 뚫으려고는 시도는 하는데 이 자리가 안 뚫리고 하다 안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의미 있는 저항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 설명 이해되세요? 요때까지는 안 빠지고 잘 버텨줬는데 여기서 한번 와지직 빠지니까 자, 이 자리를 못 뚫더라 이겁니다. 못 뚫더라.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올라가지만 어때요? 여기서 또 밀려버리잖아요. 또 밀리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물량 많이 나온다. 힘들어. 자, 그 다음에 또 도전. 자, 또 도전. 또 밀려. 자, 또 도전. 이 자리는 강력한 하나의 저항대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저항대.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보시면 뚫고 올라가 버렸죠. 이제는 뚫고 올라가 버렸죠. 이제는 뚫고 올라가 버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의미 있는 지지선이 깨질 때 손절을 한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저항대를 자, 첫 번째 저항대가 뚫리면은 저항대를 돌파하면 매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저항대를 돌파하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지지선이 깨지면 지지선이 이탈되면은 이제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손절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선이 어떤 지지선이냐? 의미 있는 지지선이어야 돼요. 의미 있는 저점. 의미 있는 지지선 혹은 의미 있는 저점. 이 의미 있는이라는 말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 다시 표시해 놓고 이렇게. 자, 요렇게 주가가 여기까지 훅 빠질 때 요 지점에서 누군가는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을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거겠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맞나요? 그죠? 여기서 개인이 사서 끌어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SK텔레콤을. 저 무거운 걸 개인이 어떻게 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럴 돈 있으면 그냥 집에서 놀고 먹지. SK텔레콤 저걸 저렇게 끌어올릴 돈이면은, 그죠? 이 무거운 걸 갖다가 저렇게 끌어올릴 돈이면 뭐 하려고 주식을 한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 수백억짜리 건물 몇 채 사놓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만 한 달에 몇 천씩 받아가면서 살아도 되겠고 몇 천은 무슨 한 억대로 나오겠다, 억대로. 자, 여기 이 저점이 언제 생긴 거예요? 이 저점이 양적 완화 중단에 대한 소식이 터졌을 때 미국 양적 완화 중단 요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터졌을 때 이 주가가 얘가 여기까지 빠졌었다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쪼로록 나오다가 얘가 다시 이렇게 살짝 요만큼 밀렸죠. 이때는 그러면 언제 생긴 저점이냐? 이 저점은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소식이 터졌을 때 얘가 주가가 요만큼 밀려요. 얘가 주가가 이만큼 밀려. 근데 또 여기까지 밀렸다가 쪼로록 올라갔어요. 이 말인 즉슨 이거 급에 해당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이거 급에 해당되는 어떤 강펀치가 시장에 가해지지 않으면 이 아래로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힌트를 알려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미국의 양적 완화 중단,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이 정도는 정신적인 충격을 콱 줘야 얘는 다시 여기까지 빠질 것이다 라는 우리가 추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절가를 어디로 잡아야 되겠어요? 손절가를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회원님들이 자 이제 여기 눌릴 때 산다. 살짝 눌릴 때 산다. 그러면은 가장 의미 있는 이제 손절 지점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실시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만들어준 저점, 저 자리가 되겠죠. 저 자리를 깨고 이 주식이 내려온다라는 말은 그거 급에 해당되는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만큼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든가.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이제 연말 배당 시즌도 있죠. 그죠? 작년에 배당을 한 3% 정도 넘게 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초저금리예요. 초저금리. 초저금리이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실질적인 은행 금리가 1%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연말 배당으로 작년에 한 3% 넘게 배당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연말쯤에 들어와서 배당만 홀랑 빨아먹고 이 주식을 팔아 넘겨버릴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막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현대차가 뭐 삼성전자가 아이고 이거 우리 다음에 실적 어떻게 내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SK텔레콤 뭐 이런 통신회사들은 그다지 실적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한다 이거예요. 왜냐 기존의 가입자들이 계속 통신요금 뭐 10만원짜리 계속 그냥 어차피 2년 노예, 3년 노예인데 뭐 그 2, 3년간은 꾸준히 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맞잖아요. 어차피 노예 계약을 한번 맺었으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돈을 빨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실적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기 싫은 사람들,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이 나오기를 원하는, 자, 그런 종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사항이 되겠죠. 최고의 선택사항.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한번 봅시다, 우리 회원님들. 자, 요 자리를 잘 보세요. 요 자리. 제가 지금 선 그어놓은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어떻게 돼요? 딱 찍고, 자, 이 자리를 딱 찍고 이날 하루 어떻게 됐어요? 이날 하루. 그죠?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대형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딱 저점 찍어주고 이렇게 쭉 하루 만에 쭉 이렇게 끌어 당겨 놨죠. 맞나요? 요 종목 보시면 요때 요거요 요거 11월 19일 맞습니까? 요 자리에서 아래 꼬리 딱 주고 이거 끌어올려 놨죠. 그죠? 기술적 반등이 딱 나오게 되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회원님들이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종목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종목은 어디서 앞으로 더 회원님들이 발굴을 해내실 수 있을까? 여기서 찾으면 되죠.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그 중에서도 요 뉴스, 스마트폰 보고 회원님들 보시면은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음식점 가서 스마트폰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지하철 버스 타면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봐봐요. 그럼 그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할 일 없이 뉴스들을 다 보고 있어요. 뉴스가 이 주식시장에 주는 파급력은 굉장히 강해요. 뉴스가 터진 것만으로도 그 뉴스만으로도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쉽게 이제 지금 부동산 열풍이 막 터지려고 하는 시점에 과거로 돌아가서 자, 지금 2005년, 2006년이야. 자, 우리 회원님들 2005년, 2006년이에요. 지금이 2005년 혹은 2006년인데 그렇게 간주하고 자, 어느덧 고요하던 마을에 갑자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뭐 대한민국 뭐 20년 도시개발 계획 이런 게 막 이제 저 윗선에서부터 이제 막 TV 뉴스를 트니까 막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정비를 하고 8차선으로 다 넓히겠다. 대한민국에 차가 너무 많아졌는데 거기에 비해서 도로는 전부 다 저기 어디 옛날에 다 이미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도로 상태도 엉망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에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이걸 굉장히 더 넓혀야 되겠다. 이렇게 소문이 터지면서 전국이 이제 막 중장비가 막 우웅 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고요하던 동네에 뉴스가 터진 거예요. 소식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 동네가 여기 있는 집 이걸 갖다가 다 헐고 여기에 이만한 도로가 확 뚫린다더라. 그냥 왕복 좀 뻥을 더 많이 보태가지고 한 16차선짜리, 16차선 이런 건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왕복 8차선, 뭐 이런 게 도로가 하나가 확 들어온다더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재개발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보상을 지금 저기 어디 윗동네는 보상을 막 한 10배 이상 막 이렇게 받았다 카더라. 그러면은 카더라.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소문을 들었다 카더라 이래버리면 이 전체 이 동네 이 촌구석 땅값이 어떻게 돼요? 벌써 들썩들썩 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 소식, 그 뉴스 한 방에 이 지역의 땅값은 벌써 후끈후끈 달아오를 거예요. 맞나요? 아닌가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의원님들.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었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뉴스가 들려버리면은 이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전국의 그 복부인 부동산쟁이들이 다 몰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가격이 그 뉴스만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버리죠. 올라버리게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주식도.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이 종목이 무슨 수혜주라 카더라. 무슨 호재가 있다. 무슨 관련주라 하더라. 그런 소식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목이 불기둥이 치솟아 올라버리죠. 그 뉴스 한 방에. 맞습니까? 맞나요? 그런 뉴스,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이미 그 소식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와 버리죠.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 뉴스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 상당히 뉴스가 주는 역할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굉장히. 자,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이 뉴스를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종목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걸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을 글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는 거예요. 글로. 글로. 자, 회원님들 이게 책이에요. 회원님들이 책 첫 페이지를 딱 폈는데 뭐 위로 예를 들면 책에다가 위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가 반복되는 자리를 지지와 저항이라 그런다. 이렇게 책으로 쓸 수는 없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어떻게 이거는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욕먹죠. 그죠? 욕먹지. 지금껏 회원님들의 설명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가지고 문서화 시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차트를 실제로 다 같이 보면서 매매도 해봐야 되고 계속 다양한 차트를 보면서 숨어있는 지지와 저항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과 같은 어떤 이런 형태의 동영상 강의가 아니면은 좀 문서로는 설명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죠. 굉장히 많은 차트와 굉장히 많은 그림 이런 것이 삽입이 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공을 들여서 그런 책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다고 그 책이 팔릴 것 같습니까? 안 팔려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신기한 걸 원한다고요. 지지와 저항 가장 간단한 기본 원리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고 혹하고 쉬울 만한 그런 게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선뜻 그 책이나 그 강의에 지갑을 열지 않아요. 한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 초보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매매 기법이 어떤 거냐면요. 자, 여기다 엔벨로프를 추가를 해요. 엔벨로프라는 지표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20,20이라고 해놔요. 20,20. 20,20이라고 해놓고, 자, 20,20이라고 해놓고, 요거를, 굵은 선으로 표기를 할게요. 요렇게. 그러면 위아래로, 자, 선이 두 가닥이 나오죠. 위아래로 선이 두 가닥이 나와요. 자, 위아래로 선이 두 가닥이 나오는데, 자, 요걸 보고, 예를 들면 요걸 보고, 이런 걸 제일 좋아하죠. 한국인들은. 모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어떤 걸 좋아하냐? 어떤 걸 좋아하냐면 여기 닿으면 사면 수익 난다. 이걸 제일 좋아해요. 겁내 쉽잖아요. 여기 닿아서 사면 수익이라고. 여기. 얼마나 쉬워. 여기 닿을 때 딱 사면 수익.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걸.
소위 말하는 굉장히 쉽게 뭔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걸 좋아한다고. 자, 여기 이렇게 빠졌을 때 사면은 어떻게 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익이지. 기똥차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자, 보시면은 기법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혹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저점을 매번 이렇게 귀신같이 잡아낼까?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이걸 내놔야 이게 팔리는 거예요. 누가 지지와 저항 따위에 지갑을 열겠어요. 주식을 모르는 이제 초짜배기들이 와서 자 이제 서점에 와서 주식책을 사려고 하는데 뭐가 더 끌리겠냐라는 거예요. 뭐가 더. 한마디로 여기에도 자본의 논리가 이제 자본주의 논리가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죠. 책 쓰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써놓은 책이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아버리면 누가 그거 쓰고 싶겠어요. 그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차라리 안 쓰고 놀아버리는 게 낫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주식시장 서점에 가면은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 대한 책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 회원님들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되십니까? 왜 없을 수밖에 없는지 딱 봐도 비교되잖아요. 뭐가 더 매력이 있어? 이게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요. 이게 훨씬 더 끌리지. 이게 훨씬 더 신기해 보이고 이걸 배우고 싶지? 누가 여기 이렇게 줄 2개 꺼놓고 뭐 올라갔네 내려갔네 올라갔네 내려갔네 했는데 뭐 이걸 뭐 뉴스를 보고 사야 된다는 동 아이고 머리 아파 씨. 안 사 이 새끼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그걸 누가 하겠어요, 누가.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누가 보더라도 이게 훨씬 낫지. 저점을 딱 이렇게 귀신같이 잡아내는데.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는 가장, 진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아마 많이 사라질 겁니다. 아마 많이 사라질 거예요. 많이 사라질 거예요. 점점 더 잊혀지겠죠. 왜냐하면 배우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약간 모호한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좀 주식 초보들이 배웠을 때 회원님들이 그 초보분들을 누군가가 여기서 2명 어디 구해가지고 한번 가르쳐 봐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 설명하잖아요. 머리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그래. 그냥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주식이 뭐가 이렇게 복잡냐고. 아마 바로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바로. 자, 아까 다시 이제 이야기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데서 뉴스를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뉴스를 읽으면서 항상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로 어떤 회사가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뉴스에 해당되는 수혜주는 혹시 없을까? 그걸 항상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엔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보겠지만 이 기회에 이걸 가지고 이익을 보는 애들은 없을까? 항상 그 수혜주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한중 FTA 체결 곧 한다더라. 이렇게 만약에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중 FTA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중국 관련주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회원님들이 만약에 중국 관련주를 찾아봤다 이거예요. 근데 중국 관련주가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그 종목을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7번요. 종목 찾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년은 일본 대비 수출력 경쟁이 최악이다. 또 엔저. 아이고 이놈의 머리 아파 죽겠네. 이놈의 엔저는 확 그냥 그때 그 일본이 그냥 지진 났을 때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저것들 그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기억나십니까? 2011년인가 10년도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그때 저것들을 보냈어야 돼요. 그냥 그죠? 그때 저것들을 확 그냥 보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끝까지 그냥 사람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네.
아주 그냥 왼수다, 왼수. 아유, 아주 왼수야, 그냥. 그죠? 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말고요. 내년에 일본 대비 수출 경쟁력 최악. 그러면 이걸 좀 피해 나갈 수 있는 건 또 없을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회원님들 스스로가. 엔저, 이거 죽겠네. 이거 뭐 또 딴 거 뭐 없나? 총목을 계속 찾아요. 근데 회원님들 머리에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이제. 컨텐츠. 컨텐츠. 중국 시장이 중국이 얼마 전에 뭐 김수영이가 뭐 광고를 몇백억을 찍고 별에서 온 그대 그죠? 그걸로 뭐 수출 계약을 맺고 여기까지 만약에 회원들이 머릿속에 딱 계산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재빨리 컨텐츠 관련주 쪽으로 귀를 딱 기울이겠죠. 굳이 일본과 정면 대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중국 TV에서 일본 드라마가 방영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중국도 한국만큼이나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한 국가이죠. 그죠? 인정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인정하십니까? 중국이나 북한 뭐 이런 애들은 반일 감정이 우리나라만큼이나 강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뭐 공중파 방송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TV 시간대 일본 방송이 흘러나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걔네들 아직 공산국가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시청률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그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방송 3사에서 하이라이트 시간에 일본 드라마가 아무리 일본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도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 시간대 일본 드라마가 흘러나온 적은 없죠. 국민 정서에 반하니까. 그게 국민 정서에 반하니까. 그랬다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컨텐츠 관련주가 그러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회원님들이 드디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혼자 막 머리를 싸매고 그냥 머리 터지게 막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어디선가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굳이 엔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애들이잖아요, 얘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본하고 경쟁을 안 해도 되는 애들이라고요. 안 해도 되는 애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이제 계산이 나오시는 겁니다. 종목을 찾는 요령을 이제 알아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된다 1번. 무슨 말인지 대강 감 오시죠? 그러면 이런 뉴스를 어차피 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뉴스라는 것은 등장을 하니까 이런 뉴스를 통해서 회원님들이 종목을 얼마든지 뽑아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원님들이 종목을 찾아봤는데 종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나는 이게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은 거래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안 해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게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시장도. 근데 시장도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얘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우상향으로 치고 이렇게 꺾어서 나가더라. 그러면은 이제 시장과 회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제 손바닥이 드디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회원님들이 이 차트를 보면서 숨겨져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지지선에서 샀다. 이렇게 여기가 지지선이다.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지지선이 무너지면 손절을 하시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죠. 하지만 이 매매의 문제점은 뭐냐?
계속해서 뉴스를 매일매일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게 지지선 같고 이게 저항선 같고 굉장히 회원님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을 잡는 방법이 조금씩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일단 이것이 첫 번째 단점. 그 다음에 종목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뉴스를 봐야 되고, 이 뉴스를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시각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시각의 차이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언제 죽을까, 그걸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떤 거냐면은 어떤 종목이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올라가, 막 오늘 짱대 양봉이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지금이 굉장히 고유가 시대예요. 예를 들면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막 2,100원까지 갔어요. 막 그래서 온 나라에서 막 죽겠다고, 차 버려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구세주 종목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디 저기 아프리카 저기 어디 그 지구본에도 안 나오는 그 구석탱이 나라에 뭐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 자, 그 유전을 발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 구라빵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이 미친듯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국인들, 거기 우리나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눈이 뒤집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혜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종목을 막 매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요. 그랬던 예가 있잖아요. 그랬던 예가 CNK 인터내셔널, 그죠? 한국 사람들은 뭐 금은 보화라고 그러면은 눈이 다 뒤집어지죠, 그지?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라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구라가 있느냐?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진짜 백두산만큼 묻혀있다. 그걸 한국이 발견을 해냈다. 자, 그 소식이 터지면서 얘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죠. 그죠? 다이아몬드 광산. 저기 어디야? 카메룬인가 어디야? 하여튼 다이아몬드 광산을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냥 이거는 삽으로 뜨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식으로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구라를 쳐놓으니까 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종목을 내가 앞으로 매매를 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매매를 하는데, 계속해서 매매를 할 건데,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동안에는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긴 할 건데, 언제 이 종목이 작살이 날까를 슬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여기서 뉴스가 이런 게 나왔어요. 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뭐 개발을 뭐 찾아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거래를 하되 뭘 마음에 항상 준비를 둬야 되냐면은, 반드시 뉴스라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의 뉴스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영원한 호재 없고 영원한 악재 없어요. 항상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뉴스가 있으면 그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뉴스도 있다고요.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매장량의 다이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러니까 야, 이거 개발에 성공만 하면 이거 뭐 떼돈 버는 건 확실하잖아. 와, 사자하고 돈이 확 몰렸어요. 그러면 분위기, 지금 이 분위기에 초를 칠 만한 뉴스 어떤 게 있을까? 알고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뉴스 나오면은 작살 나겠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이 느낌, 이 말, 이 예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뉴스가 나와버리면은 이 종목은 완전히 끝이 나버리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월드컵. 자,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을 한 번 더 치르게 됐어요. 2달 뒤에 치른다 이래요. 2달 뒤에. 그러면서 언론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20조 원, 3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월드컵 구장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손보면은 외국인 겁내 유치해가지고 막 관광 상품 팔아먹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경기가 확 좋아질 것이다고 이러면서 월드컵 수혜주 뭐 월드컵 구장에 그 월드컵 구장에 옆에 이렇게 땅 찌끄레기가 좀 있는데 그게 무슨 회사 거라더라 이러면은 확 올라가요. 그 종목이 확 올라간다고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이 분위기가 끝나버릴 언제쯤 이것이 끝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을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이브 지나가면 크리스마스 케이크 가격은 똥값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크리스마스 23일날, 24일날은 가격이 확 그저 좋았다가 25일 되면 가격이 별 볼 일 없어져요. 맞나요? 맞나요? 왜 케이크 한 번도 안 사드셔 보신 분들처럼 그래요. 또 뭐 괜히 불쌍한 코스프레들을 하고 계세요. 또 나는 초코파이보다 맛있는 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디 이런 뭐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케이크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다들 슬그머니 누르고 그래. 슬그머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것은 바로 그거죠.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다 와버리면은 이 종목은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삼성 SDS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 한국경제TV가 상한가가 나와버렸어요. 삼성 SDS 상장에 대한 수혜주 기대감으로 얘가 이렇게 상한가가 뿅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한가로 때려 박아버렸죠. 그죠? 하한가로 때려 박아버렸죠. 14일날 하한가로 때려 박아버렸어요. 삼성 SDS 주식 한번 볼게요. 언제 상장했어요? 언제? 이날 상장했죠. 이날. 그죠? 이날 몇 월 며칠입니까? 요날 11월 14일이에요. 14일. 14일날 얘네들이 상장을 했어요. 14일날. 자, 한국경제TV 어떻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14일날 망했죠. 그죠? 망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기대감으로 뭐가 일어난다. 이벤트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날짜가 다 돼버리면 그 주식은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미 주식은 이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인다고요. 선행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을 뽑고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뉴스를 보실 때 지금 이 분위기가 언제쯤 사그러들어 버릴까? 그러면 이제 주식은 못 올라갈 테니까 그걸 갖다가 항상 뉴스를 보시면서 반대되는 개념의 뉴스도 머릿속에 그리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고차원적인 매매가 돼버리겠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장점은 뭐다? 항상 뉴스라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뉴스라는 건 생겨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회원님들이 잘만 읽으시면 여기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언제든지 찾아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거래의 기회가 많아지겠죠. 자, 내일부터 도서정가제 주문 폭주 와 난리 났다. 이러니까 자, 멋 모르는 개인들은 도서정가제 수혜주를 찾을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D-Day 하루 남았어요. 그죠? 그러면 도서정가제 관련주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미 주가는 반영이 돼 있다고요. 도서정가제 관련주 웅진 싱크빅이죠. 그죠? 얼마 전에 유상증자 했는데 얘가 이렇게 때려놨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때려놨죠. 그죠? 교묘하게 딱 끌어올려놨잖아요. 지금 교묘하게 모양도 멋지게 만들면서 딱 끌어올려놨죠. 그죠? 그죠? 예스투포도 거기에 관련이 있고.
근데 보시면 어때요? 도서정가제가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서 주가는 꺾이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미 많이 올라가고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이거에 비해서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먼저. 확실히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이해되시면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걸 보면서 회원님들이 종목을 잡아낼 수 있고 빠져나갈 시간을 남들보다 더 빨리 캐치해낼 수 있어요.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끼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의 라인만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수혜주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기법 위에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단순한 원리지만 파고 들어가면 조금 복잡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걸 알아두시면 회원님들이 그 어떤 상품도 그 어떤 종목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님들이 이 녹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아마 그 어떤 매매 기법보다도 사실상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어떤 응용력, 그 다음에 유연성을 지닌 그 매매 기법이 바로 저는 이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이용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회원님들 오늘 좀 들으시면서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대해서 다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7번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어떻게 다들 좀 감이 오십니까? 지금 또 들으실 때는 감이 오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건 좀 어려워요. 지금 들으실 때는 쉬운데 오늘 이 집에 들어가서 보시면 하얘져요. 내가 뭘 들은 건지, 여기가 어디이며 난 누군가, 또 넌 누구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막 이러고 있어요, 회원님들. 이제 주무시고 일어나면 이게 뭔 소린가 지금. 내가 꿈을 꾼 건 아닐까 막,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인간의 기억력은 얼마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복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제 이쯤에서 주식의 끈을 놔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대부분 만약에 내가 힘들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만 어렵다 그런 건 없어요. 나만 어렵다 그런 건 없어요. 다 같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결국은 끝까지 참고 버티는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어디 비행기 사고 나서 막 어디 외딴 섬에 갇혔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씨, 우리 이제 다 갇혀서 다 뒤질 거야 막 이러면서 겁내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날뛰는 그 일부 역할들 있잖아요. 그죠? 꼭 보면 그런 애들이 빨리 죽어. 그죠? 그지 않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에어리언이 막 오는데 막 혼자 막 이러면서 막 우리는 곧 죽을 거야. 이제 우리 다 죽었어. 막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애가 있고, 막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가려고, 그죠? 근데 걔는 실제로 살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막 그 울면서 막 다 죽는다고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빨리 잡아먹히죠. 그죠?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 울부짖는 곧 먹이가 될 그런 사람이 지금 혹시 내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떻게 위기를 파헤치고 나갈 주인공이 될 것인지,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가장 빨리 잡아먹혀가지고 존재감이 없는 뭐 엑스트라, 먹이 1, 먹이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될 것인지는 이제 회원님들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내일 하루도 거래 잘 하셔가지고